오늘은 제가 진짜로 많이 말씀드린 SK텔레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영상 찍기에 앞서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SK텔레콤도 그렇고, 미국채, 뭐,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도 그랬고, 그리고 은행주, 그 외로 많은 배당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저한테 뭐 도움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에 계좌 공개 영상도 좀 올렸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잘 안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딱히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도 주가가 떨어져도 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안 좋게 이야기하면 욕을 먹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지 않고 있는 종목을 좋게 이야기해도 욕을 먹습니다. 내가 투자 안 하고 있는 종목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SK텔레콤 제가 진짜로 영상을 한 10번 넘게 찍은 것 같은데, 그리고 주가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보시면. 근데 이게 잘 모르겠긴 합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SK텔레콤은 뭐 인구 감소 때문에 안 된다. 근데 너가 뭐가 아냐. 뭐 배당주 SK텔레콤 배당 받을 바에 뭐 다른 데 투자한다. 그리고 SK텔레콤 뭐 미국 배당주랑 비교했을 때도 영상을 올려도 미국 통신주랑 비교하는 것도 옳지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SK텔레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다음부터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좀 영상을 찍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SK텔레콤 주가가 일단 잘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긴 했죠. 그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월봉을 보더라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저는 일단은 절세 계좌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 통신주도 좋기는 해요. 버라이즌이랑 뭐 AT&T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투자를 많이 하실 경우에는 배당금을 굉장히 많이, 배당 소득세를 많이 받죠.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추가했을 때는 22% 소득세가 나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물론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긴 하지만, 우리나라 ISA 계좌나 뭐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했을 때는 배당 분리과세가 조금 더 적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뭐 절세 계좌로 투자했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월봉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물론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는 아닙니다. 주가 시세 차익을 원한다면 뭐 2차전지나 반도체 종목과 같은 변동성이 큰 쪽을 투자하시는 게 맞죠. SK텔레콤은 조금 더 배당금을 투자하시거나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맞다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기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 제사이동통신사에 대해서 취소 수준을 밟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테이지X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당초 제시한 자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사업 수행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사이동통신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뭐 쿠팡도 들어간다, 롯데도 제사통신사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못 들어갔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영상을 이렇게 남겨놨었는데, 그때 주가가 45,250원이었고 경쟁사 진출에 대해서 대응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때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요 영상뿐만이 아니라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그리고 제사통신사 사실상 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알뜰폰도 마찬가지다라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기사 중에서 제사통신사 이렇게 취소 수준을 밟는다 뿐만이 아니라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단통법 폐지가 올해 들어서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통법 폐지가 되든지 단통법 폐지가 안 되든지 그렇게까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통구조상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KT, LG유플러스는 과점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단통법이 나오고 나타났던 게 과점구조를 형성했었고, 그리고 뭐 SK텔레콤 통신사들이 국민들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좀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단통법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저는 통신사들한테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썼던 기사 헤드라인 중에서 리벨리온이랑 CPO의 합병이 있었습니다. 사피오는 SK텔레콤이 지분을 한 70%, 67%인가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SK텔레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피오는 AI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리벨리오는 KT가 아마 2대 주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합병을 함으로써 AI 쪽으로 조금 더 SK그룹이, 특히나 SK텔레콤 자회사라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AI 쪽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급을 불리고 있고, 인공지능 AI뿐만이 아니라 양자 암호, 신경망 처리 장치, NPU 시장에서도 협력 관계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요거는 사실상 이번 합병은 적과의 동침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피오는 SK텔레콤이 지분을 한 62.5%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리벨리오는 창업자들이 지분을 40% 가지고 있어서 최대 주주인데, KT가 또 지분을 13% 가지고 있어서 2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은 SK텔레콤이랑 KT가 조금 AI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네들이 좀 나중에 상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만약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SK텔레콤한테 안 좋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런 이야기가 크게는 없기 때문에 AI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2020년도부터 해서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5G 투자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2018년, 2019년도 이때 CAPEX 투자를 많이 했죠. 그리고 2010년도부터 해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AI 트래픽 쪽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통신요금 그런 쪽으로도 SK텔레콤이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리고 구독 서비스 이런 쪽으로도 좋을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5G 쪽, 우리가 요즘에 5G 가입을 많이 했잖아요. 5G 요금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이쪽으로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K텔레콤은 대표적으로 고배당주인데 수익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당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현금성 흐름도 좋아야 됩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0년 동안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금도 좋고 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이익이 특히나 늘어났기 때문에 배당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당금이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때부터는 분기 배당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15년도 그때가 마지막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2020년도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3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진행을 했습니다. 2천억 정도의 자사주 소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6.86%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6.86% 정도 배당 수익률 주는 기업 잘 없습니다. 은행주, 그리고 뭐 보험주, 얘네들 빼고는 거의 한 6.8% 요 정도 주는 주식 잘 없죠. 현대차, 기아 최근에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고금리가 지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전기차 시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물론 뭐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오를 수가 있긴 한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배당만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SK텔레콤도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지금까지 이렇게 수익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현금성 흐름도 좋고, 그런데 앞으로도 좋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SK텔레콤이 돈을 잘 벌려면 지금 5G 요금제와 같은 굉장히 요금제를 좀 높게 측정을 해야 SK텔레콤한테 좋을 거잖아요. 우리들과 같은 고객사들한테는 당연히 안 좋겠지만, 우리들은 불만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들의 불만이 늘어나는 게 SK텔레콤과 같은 통신사들한테는 좋습니다. 통신 요금을 늘려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미국이랑 일본 등과 비교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의 통신 요금, 통신비 비중이 10GB, 30GB, 81GB 무제한 보시면 영국은 일단 우리나라보다 싸요. 근데 프랑스, 미국, 일본,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특히나 일본이 굉장히 통신비가 비싸요. 그리고 시장 환율 요금으로 보시더라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쌉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통신비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도 5G 통신 요금 진짜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소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 프랑스 이런 쪽 가보시면 통신 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인터넷 굉장히 느려요. 지하철 타면 인터넷 잘 안 터집니다.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잘 터지는 국가도 없어요. 그리고 통신비도 굉장히 싼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5G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 과대 홍보를 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잘못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진짜 통신비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통신비가 올라가더라도 이런 이유를 대서 그래서 통신비를 올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캐펙스 투자를 해서 6G가 나온다라 그런다면 6G 쪽으로 확실히 통신비가 올라갈 것도 사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공기업이 아니거든요. 한전이나 한국가스공사나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스요금 올리고 전기요금 올리고 하는 게 좀 힘들지라도 통신요금 올리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거철에는 조금 제사통신사나 알뜰폰 이슈라든지 중간요금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지만 그 선거철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요금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SK텔레콤은 통신요금뿐만이 아니라 조비 지금 지분도 한 2.2%, 과거에 한 1280억 정도 투자를 했죠. 지금은 좀 요거보다 평가 손실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 조비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아처 주가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일단은 UAM 쪽으로도 투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앞서 보신 것처럼 AI 반도체 사피온이랑 리벨리온이랑 합병을 했죠. AI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신성장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거긴 해요. 그리고 자회사로 SK 브로드밴드 가지고 있습니다. SK 텔링크 가지고 있죠. MVNO라고 SK그룹도 지금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전부 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통신망을 빌려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알뜰폰의 점유율이 올라가면 SK텔레콤한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SK텔레콤이 망을 빌려서 주거든요. 그리고 SK텔레콤이 진짜 미쳤다 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이랑 치킨 게임을 진행을 하면 알뜰폰 사업자는 사실상 다 죽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SK텔레콤이 못해서 그렇게 통신요금을 안 낮추냐, 그런 것도 아니긴 해요. 알뜰폰 사업자들이 오히려 마진을 굉장히 안 가져가다 싶을 정도로 가져가니까 알뜰폰 사업자들이 그렇게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는 거지. SK텔레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캐펙스 투자도 많이 하고 데이터 센터도 투자하고 AI 쪽으로도 투자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지. 하려면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가 그렇게 늘어난다라 그래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지분을 74% 가지고 있는데, 사실 SK 브로드밴드는 과거에 상장하려다가 좀 철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긴 한데, 근데 잘 모르겠긴 해요. 지금 SK그룹이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서 SK이노베이션이랑 SKENS를 합병하겠다, 그리고 SK그룹을 인적 분할을 해서 따로 지분을 팔겠다, 그리고 배당을 끌어올리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SK 브로드밴드도 좀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장한다 그러면 SK텔레콤한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SK텔레콤에 대해서 너무 좋게 이야기하니까 욕도 너무 많이 먹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구 감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SK텔레콤한테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댓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좀 반하려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물론 SK텔레콤한테 안 좋긴 한데 SK텔레콤은 여러 가지 신사업 성장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금성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요금제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소비 지출 대비해서 통신비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글로벌 뭐 프랑스랑 독일, 뭐 미국, 일본 얘네들보다도 통신비가 더욱더 쌉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가 감소하면 물론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인구 감소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다 박살 나겠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완전 박살 난 거는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미래에 한번 닥쳐봐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문제가 크게 생긴다 그런다면 그때 대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불만인데, 최근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공시가 나타났었죠. 매년 연결 기준 조정 단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SK텔레콤은 원래 50% 이상 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 70%, 80% 정도의 배당 성향을 가져왔죠. 근데 단기 순이익을 50% 이상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줄인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SK텔레콤,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뭐 미국 채권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를 볼 때 확실히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뭐 좋게 본다, 저는 안 좋게 본다 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조금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오히려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진짜 리스크가 큰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제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다뤄봤고, 다음에는 좀 어떤 식으로 다뤄봐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